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천년견 500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순서대로 종이지, 일천천, 해년, 비단견, 다섯호, 일백팩의 한자로 이루어진 말로 비단은 500년 가지만 종이는 천년을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 한지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단 6글자로 우리 한지의 뛰어남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한지는 천연 소재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약하지 않고 천년, 아니 그 이상을 버틸 수 있는 튼튼한 종이입니다. 실제로 경주 불국사에서 발견된 신라시대의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봐도 700년대의 물건이지만 천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태를 잘 보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심지어 신라백지묵서 대방광보라원경과 같은 다른 신라시대의 물품들도 출토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 그러니까 서양에서 들어온 양지는 19세기에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고종 21년 김옥균이 일본에서 양지를 만드는 기술을 들어오면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양지가 점점 퍼지게 되고 양지의 대량 생산과 더불어 싼 값에 짓눌려 지금에 이르러서는 한지의 사용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한지의 명맥을 이어나가는 장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지 생산의 맥이 끊기진 않았지만 기술을 전수받으려는 젊은이들이 없어 장인분들이 대가 끊기진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양지의 경우 비교적 무겁고 섬유의 질이 단단히 묶여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장섬유를 사용하지 않고 보통 면섬유나 목재 펄프에서 만든 섬유를 사용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원료를 면섬유나 목재 펄프 섬유로 사용하지만 여러 부가원료를 함께 섞어서 만들고 불투명하고 외부에서부터 침입하는 수분이나 습기를 견뎌내는 내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지와는 다르게 닥풀, 즉 초지용 점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일본 전통의 종이가 있는데요. 바로 화지입니다. 일반적으로 화지는 서양의 종이에 비교하면 섬유가 길어서 얇더라도 질기기 때문에 수명이 좀 더 길고 독특한 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지의 기원은 고구려의 담증이 제작법을 전수하면서 일본에서 제작하기 시작했다는 게 정설입니다. 화지는 당나무를 비롯해서 암피나무 등 나무 껍질을 섬유 형태로 만들어 강물에 담근 후 불려서 대나무 발로 걸러낸다는 점에서 우리의 한지와 비슷합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전래되었기 때문에 비슷할 수밖에 없겠죠. 이후 스케타라는 틀 위에 물에 녹인 섬유를 넣고 천천히 흔들어 물을 빼면서 남은 섬유를 균일한 두께로 조절하여 제작하는데 이 기법을 종이뜨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작된 화지는 현재까지도 문화재보건 사업이나 일본의 엔화의 지폐의 용지로 사용되는 등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지의 경우 뽕나무, 소나무 등 다양한 원료가 사용되지만 보통은 당나무 껍질로 제작됩니다. 대략적인 제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나무를 잘라 찐 후에 껍질을 벗겨낸 후 다듬고 말려 준비한다. 백피를 물에 불려 솥에 넣고 잿물에 삶아낸다. 삶은 것을 태양빛으로 혹은 화학적으로 표백한다. 이후 방망이를 사용해 두드려 섬유를 부드럽게 만들고 닥풀을 물에 넣고 섬유를 풀어 종이가 뜨면 말려 완성시킨다. 이렇게 제작된 한지는 중량이 가볍고 표면에 구멍이 많아 다공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통기성 또한 풍부합니다. 그리고 당나무 껍질과 같은 장섬유와 암피를 주원료로 하기 때문에 자연의 섬유 고유의 광택이 존재합니다. 또한 종이가 매우 유연하고 탄력이 있으며 질겨서 쉽게 손상되지 않습니다. 서양의 종이인 양지와 다르게 주원료 외에는 아무것도 섞지 않는 특징이 있으며 초지용 점재, 즉 닥풀을 사용해서 초지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원료를 삶을 때 잿물을 쓰면 종이의 강도가 향상되기 때문에 우리의 한지의 내구성과 보존성이 매우 높고 양지와 달리 섬유 간 결합을 위한 촉진제를 쓰지 않고 닥풀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닥풀이 당나무 잎이 섬유와 상호작용을 일으켜 섬유가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한지의 특유의 종이를 뜨는 방식인 고해 기술은 건조도와 습기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고 종이를 다듬어 윤기가 나고 매끄럽게 하는 한지만의 고침 방식은 표면을 치밀하게 만들고 평평하게 만들며 뛰어난 광택을 만들고 보풀을 없애 종이를 부드럽게 만들어 촉감을 향상시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제작된 한지는 통기성, 감촉, 접힘, 질김, 먹물에 대한 발목 현상 등 대부분의 특징에서 다른 나라의 종이와 비교해 월등하고 모든 색상을 아름답게 재현할 수 있으며 종이에 쓰여진 잉크가 빠르게 흡수되고 방음성과 동시에 계절에 따른 방한성과 보온성이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 주택의 필수 요소 중 하나로 빼놓을 수 없는 장판도 과거에는 한지에 콩기름을 발라 제작했다고 합니다. 또한 내수성 또한 매우 강해 이미 작성된 내용이 필요가 없거나 종이가 더러워지면 물에 씻어 사용하기도 하였고, 다른 종이와 비교해 월등히 질긴 특징 때문에 여러 겹을 겹치고 오칠을 하면 가죽처럼 단단해져 그릇이나 생활용품, 심지어 갑옷까지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지는 산성을 띠고 있는 서양 종이와는 다르게 중성을 띠고 있어서 변색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뛰어난 한지는 다른 나라의 종이와 비교해서 전혀 꿀릴 것이 없었지만 한동안 세계 무대에서는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고구려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화지 때문인데요. 서양의 종이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종이의 사용처는 매우 드뭅니다. 그 드문 사용처 중 하나가 문화재 복원인데요. 전통적으로 서양의 국가들은 자국의 문화재를 복원할 때 일본의 화재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오랜 내구성과 동시에 질긴 특징으로 인해 자주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10년대부터 상황은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세계에 알려지고 그 문화에 관심을 갖는 나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종이인 한지까지 다른 나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인데요. 실제로 2018년 이탈리아의 국립기록유산보존보건 중앙연구소 ICPAL에서 우리나라의 한지의 우수성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자신들의 문화유산 복원에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505년에 창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새의 비행에 관한 코덱스라는 작품의 복원에 한지를 사용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당시 ICPAL은 레오나르도와 그의 비밀이라는 명칭으로 로마 중심가에 있는 ICPAL의 본부에서 컨퍼런스를 열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날 새의 비행에 관한 코덱스에 대한 복원 작업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발표자로 나선 루칠라 누체넬리 복원 전문가는 작품이 제작된 지 오랜 세월이 흘렀고 여러 장소를 옮겨다니며 전시되었기 때문에 곰팡이에 심하게 오염되었다며 복원한 작품의 철저한 보호를 위해 한국의 한지로 원본을 감싸 작업을 거쳐 복원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누체넬리 복원사는 한지로 작품을 보호하는 커버를 만들어 덧대는 방식으로 복원할 계획이라며 이는 세월에 따른 손상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이고 한지는 일반 종이보다 훨씬 질기고 튼튼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작업에 알맞은 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6년 말부터 이탈리아의 유물 중 하나인 900년 전 가톨릭의 성인인 성 프란체스코 친필 기도문이 담긴 문화재, 카르툴라 등 5점의 문화재를 복원하는데 한지를 사용한 것이 시작이었고 이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문화재를 복원하는데도 한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지에 대한 진가를 알아본 나라는 이탈리아 말고도 또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의 박물관 중 하나인 루브르 박물관을 소유하고 있는 프랑스인데요. 루브르 박물관은 2018년 소장 중인 로스차일드 컬렉션 가운데 파나 성캐서린의 결혼식을 비롯한 다수의 작품을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문경의 한지를 사용한 것이죠. 이외에도 현재 루브르 박물관에서 진행하는 복원 사업에 한지가 다방면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 측에서는 중국, 일본도 비슷한 전통 종이를 생산하고 어느 정도의 내구성을 갖고 있지만 한지가 훨씬 강하고 즐기며 오래간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문화재 복원 사업에서 한지를 사용하기 위해 문경과 전주의 한지 제조 공장을 견학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한지가 다른 나라의 종이보다 월등한 내구성을 가질 수 있는 비밀은 바로 한국의 뚜렷한 사계절과 함께 자라는 당나무에 있습니다. 한지를 만드는 재료인 당나무가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에서는 단단하게 자라는데 중국이나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당나무는 섬유질이 약해 품질이 좋지 않고 일본에서 자라는 당나무는 석회질에서 자라기 때문에 한지처럼 질기고 오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한지가 다른 나라들의 종이에 비해 훨씬 질기고 내구성이 높을 수밖에 없죠. 기존 문화재 복원 시장에서 사용된 종이는 거의 99%가 일본의 화지였습니다. 아마 오래전부터 서양 국가들과 교류하였기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국립기록유산보존보건 중앙연구소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을 시작으로 한지의 사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한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장인분들의 제자들 또한 점점 많아져 우리나라의 한지 장인의 명맥만 끊기지 않는다면 세계 시장에서 우리의 한지가 문화재 복원의 필수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